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주식으로 다시 가야겠다. 이 중에 대표 우량주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인데 어제 그제 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조금 회복이 돼서 다시 8만 100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0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7만 원대까지 떨어졌는지 원인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도의 가장 큰 부분이 삼성전자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공매도 걱정을 했었어요. 가장 많이 공매도가 걸려 있는데 공매도 때는 그 공매도가 만약 1조씩 들어오더라도 첫날은 0.25, 그다음에 다음날 1.01%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다음에 힘을 못 쓰더니 7만을 지금 찍었다가 다시 지금 8만 전자로 지금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봅니다. 초기에 떨어질 때는 TSMC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그 영향이 바로 우리한테 와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 왜 그럼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지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이제 분분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슈퍼 사이클이고 좋다고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을 때가 우리가 17년도, 18년도 이렇거든요. 당시에 35조, 44조 이렇게 영업이익 내는데 올해 지금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6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직전의 슈퍼 사이클에 비교해서 이 26조에 대한 주식의 가격을 보면요. 현재 40% 정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기법으로 따진다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조금 오버밸류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 그러면 옆에서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들이 굉장히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아주 좋은 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여러분 다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모든 경제 신문에 탑 기사로 나왔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네.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지금 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러면 얼마만큼 더 올라갈 거냐?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고요. 심지어 증권사에서 나오는 24개의 보고서에서 14개가 지금 못 맞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다발 구간, 변동성이 심해진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슈퍼 호황이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네 주식가에 녹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의 남다른 노력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주식 가격의 동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이 경기 전망 등등에 있어서 변수가 상당히 많아진 가운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등락 추이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예견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굉장히 상당한 반도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K 반도체 벨트 지원 전략을 내놨고요. 거의 삼성전자 등등 510조 가까이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8만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 어제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네.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성장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렸다가 오늘 조금 약간 회복한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무상향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톱니바퀴 모양처럼 이렇게 한번 갔다가 꺾어졌다, 한번 갔다가 꺾어졌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유심히 놓고 보면 한 2, 3년 이렇게 놓고 보면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갈 때 한참 걸렸죠. 6만 원에서 또 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6만 원까지 회복하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거기서 이제 6만 원대에서 갑자기 올라가면서 사실은 한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7만 원, 8만 원대 이 정도 구간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괜찮은 주식이 횡보 장세, 가령 뭐 7, 8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 국면을 긋는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초조하시겠지만 특히 오래 사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7, 8만 원대 구간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게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국민주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래도 한 1, 2년, 2, 3년 뭐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염두에 두고서 사신 분들일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기재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수 있는 거대 기업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들의 어떤 파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상승 장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확 반전을 해서 꺾일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7, 8만 원대 구간이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삼성전자 주식은 특히 삼성전자의 절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희가 오늘 또 특별히 이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의 주주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정말 뭐 10명 가운데 1명은 이 주식을 갖고 있고요. 주식 투자자 900만 명으로 생각을 하면은 절반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그만큼 관심이 크고 또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늠자 가운데 하나가 해외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뭐 해외 투자가들이 사실 이게 국민주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70~80%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외 그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한 54% 정도 이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국민주이기도 하지만은 해외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쓸어 담고 있는 한국 주시장에 제일 많이 쓸어 담고 있는 우량주라고도 얘기할 수가 솔직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각국이 엄청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이게 공급과잉이 될 거 아니냐는 우려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다가 쌓을 수 있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메모리 시장에서 언제까지 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들. 뭐 이런 우려들은 항상 있죠. 그리고 이런 우려들은 오늘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어 왔던 우려들인 거고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고 어차피 이제 그게 그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앞으로 진행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아무리 뭐 여러 나라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은 뭐 거의 반실패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이런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 삼성전자의 어떤 모멘텀이 꺾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해외 투자가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뭐 삼성전자의 어떤 임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기술적인 우위들을 얼마나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도 향후 주가도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지금같이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됩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근데 2011년도에 스마트폰 세계 1위를 하고요. 3년간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넘었냐면 기술력으로 넘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면 시스템,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실적 중에 하나라고 봤다면 빨리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현재 가장 이제 삼성전자를 사실 때 이번에 5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소집을 한 그 회의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는요. 기업 대 기업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잘 아시는 SAC라고 있죠. 세미컨덕터 인 아메리카 코알리션 해갖고 반도체 연합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SAC에 들어가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40%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소위 말하는 좀 조정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큰 부분들에 좀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없어질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뭐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 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그러면 10만 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유념해서 경제적인 여러 변수 외에 봐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두 분 모두 상당히 그래도 좋은 전망을 해주신 만큼 투자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이야기는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